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잡식 동물의 딜레마 그 책을 쓴 마이클 폴란의 집밥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밥이 보약이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집밥이 보약. 누가 또 관여되냐면 주부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주부들. 그래서 주부들이요, 가족 건강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족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서 먹고 그냥 밖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아스키들은 아스키들대로 그냥 전부 다 사 먹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게 일주일에 한두 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식 산업이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이 환자의 증가도 이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부부는 부부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외식에 노출되면서 이런 아픔이 점점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특별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현대인의 이 바쁜 생활에 대한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리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고 편리한 식재료를 찾고, 또 그것에 맞게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반찬집 생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아. 옛날엔 반찬집이 거의 재래시장에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우죽순이야. 지금 우리 그 재래시장에도 그 집에 가다 보면 반찬집이 5군데 정도 돼요. 아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천국이야 지금은. 그뿐만 아니죠. 시장에 가면 소세지, 우유, 스팸, 하다못해 부대찌개까지 다 팔아요. 부대찌개. 에이? 족발도 그렇고, 라면, 편의점 음식, 반찬 가게, 즉석식 패스트푸드, 또 전자레인지에 잠깐 집어넣고 쏘면 그냥 금방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식품이 또 발달돼서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아이? 우유에다가 서구식으로 해서 과자 내버리기 무슨 콘인지 뭔지 집어넣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그 빵 쪼가리하고 잼 발라서 먹고, 그게 무슨 아주 서구식으로 이렇게 해먹는 게 그게 무슨 부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양코백이 인간과 다른 위장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 황색 인간은 그냥 아침에 점심 저녁 그냥 밥에다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그냥 이런 걸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양코백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가지는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토피와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집밥이 보약이다 라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죠. 그래서 식구가 병들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요. 이런 병은 한꺼번에 들질 않아요. 약 8년에서 10년 정도 그냥 핫바지 방구새도 시간이 흘러야 돼. 금방 병들면 금방 하는데 아니에요.
뇌가 뽕님 먹듯이 조금 진행이 돼. 그러니까 약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내야 소식이 나타나. 집밥이 보약. 집에서 이런 패스트푸드, 이 가공식품들로 그냥 만들어준 그 음식이 보약이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자연의 음식을 엄마가 양기가 가득한 이런 길을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음식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식구들이 웃으면서 아기유식 그렇게 먹을 때 보약이야. 바깥에서 산 그냥 뭐 즉석식품들 사다가 그냥 데워서 주고 하는 게 보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 넣지 않고 그냥 즐겁게 먹는 거, 그게 보약. 주부님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맞벌이여서 부부 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식구 중에 누구 하나 병들면 한 입에 다 털어놔야 돼. 그리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아프면 불행합니다. 서글퍼지고. 오히려 돈 좀 적게 벌고 가족 건강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집밥이 보약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지 뭐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강의해도 안 됩니다. 알려줘도 안 되고 방법을 알려줘도 안 돼요. 귀찮더라도 집밥이 보약이라는데 값비싼 한의원에서 또 어디서 비싼 이런 약을 사 먹이지는 못할 망정 내 손으로 음식들, 좋은 싱싱한 음식들, 생생이라고 했잖아. 생생한 음식들, 그런 음식 식재를 준비해서 밥해서 잘 먹이자. 그게 바로 돈 버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꼭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좀 부족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자는 거예요. 남으면 냉장고에 집어넣고 맛도 덜하고 과식하고 병이 들어요. 부족하면 맛도 좋고 더 먹고 싶고 소식하고 건강해져요. 좀 적게 하세요. 그리고 호르메시스 이론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책 보면 리하르트 프리베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란 책. 뭐 별것도 아니에요. 독성 물질이라 할지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식하면 독이고 소식하면 약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한자의 약자도 약자 쓰고 독자를 같이 써요. 한 글자가 두 개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글 차이라는 거예요.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라는 뜻이에요. 음식도 약도 마찬가지. 쉽게 얘기해서 뱀독, 암치료제야.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방사선 기사들 보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버튼 눌러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암치료제잖아. 방사선 치료제. 예방주사, 술, 밥도 마찬가지야. 과하면 다 독이에요. 밥도 그렇잖아. 아주 평범한 거. 술도 마찬가지. 많이 먹으면 독이야. 한 잔 정도 하면 아주 보약 중에 보약. 그 얘기입니다. 또 쉽게 해서 마늘 속에 알리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폐대장 기능을 보강하는 아주 좋은 음식이잖아요. 십자과 식물. 근데 이거 알리신만 별도로 끄집어내서 쓰면 독약입니다. 양배추의 솔포라핀, 카레의 카큐민,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게 보면 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다 많이 쓰면 즉사합니다. 독이에요. 근데 음식 속에 적절히 들어있어요. 그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들이 약으로 작용되도록 자연히 배치된 배합한 거예요. 그걸 무슨 뭐 특별한 거라고 고유 성분을 뽑아서 낸 거, 그게 약이에요. 어찌 보면 독이라는 뜻이에요. 왜? 자연에서 함유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배합한 양만큼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마늘 속에 알리신. 마늘 먹고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알리신을 별도로 뽑아서 한 숟갈 먹으면 죽습니다. 직사예요.
그래서 음식은 자연 그대로 음식을 조리를 최소화해서 먹는 것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공식품이나 별도의 이런 그 농도, 브릭스 농도를 높게 해서 만든 식품들은 독입니다. 독.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게 활용돼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방사선이. 자, 가족 건강은 조리하는 아내의 관심에 달려있다. 음식이 보약이다. 집밥이 보약이다. 아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냉장고에 보면 그냥 뭐가 들어있는 곰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흘린 국물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서 싹이 나요. 뭐가 썩어가요. 냉장고에 뭐 냉동고에 3년 된 거, 5년 된 거, 뭐 10년 된 거, 몇 년 된지도 몰라요. 예? 또 주방에 행주, 거기는 음식물 뭐 이렇게 그릇 이렇게 뭐 차곡차곡 해놓은 거 보면 밑에 뭐가 보면 거기 다 썩어 곰팡이가 들어있어요. 다 펴있어요.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퀴퀴해요. 주방 문을 열어놔야 돼요. 구석구석에 감자, 고구마, 양파 싹이 나. 그 다음에 행주에 시큼한 냄새 나요. 주방에서 곰팡이 썩은 냄새 나요. 음식물 찌꺼기 그냥 당일치기로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 에이? 이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쁘단 핑계대고. 아시겠어요? 벌써 뭐 냄새가 난다. 그럼 거기에 벌써 곰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잘할 걸라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밥이 보약이란 후속편으로 정리한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왜 꼭 아내만 여자만 밥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또 들이대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설명. 남자는 양이지만 음을 갖고 있어요.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음이에요. 그래서 차갑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자는 음이지만 양의 기운이 가득해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해라는 존재예요. 해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따스함을 발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따스함은 동양의학에서는 양기라고 그래. 양기가 가득한 음식을 먹고 살 때 우리는 건강해져요. 그래서 남자가 조리하는 것보다 여자가 조리하는 게 훨씬 따뜻한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기가 가득한 음식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엄마가 만든 음식이 집밥이 보약이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마이클 폴란이 집밥이 보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서양 의사가 서양 이 식품 연구를 한 이 양반도 집밥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죠. 에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몸과 영혼의 영양식은 집밥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쉽게 우리말로 집밥이 보약이다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음식을 연구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주 쉽게 서양 음식, 양코배기들이 먹는 음식이 보약이 아니에요. 비싼 음식이 약이 아니에요. 보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 맞게 그냥 평범하게, 아시겠어요? 밥에다가 김장김치, 장아찌, 그 다음에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밥 이런 거, 미역국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만 보약 중에 보약 음식입니다. 뭐 백화점에서 비싼 음식 그게 보약이 아니에요. 양코배기들이 먹는 뭐 이상하게 해서 먹는 그게 보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체질에 맞게 우리 황색인에 맞게 먹어야 돼. 그게 보약이에요.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음식이 보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음식, 그리고 즐겁게 먹는 음식, 그게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다. 그래서 평범하지만 아주 특별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의 음식이 집에서 만든 집밥이 최고의 보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화이팅!